안녕하세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국어학과 1, 3학번 졸업생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1, 1학번으로 입학하고 이제 19년도 7월에 졸업한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졸업이 좀 느린 편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후배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점 있으면은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셨다면 한 번쯤 저희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공항에서 제복을 입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이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바로 출입국 심사관입니다. 출입국 심사관을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그 출입국하고자 하는 승객들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이제 그런 국가직 공무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수문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무원과는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직렬들과 동일하게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시험 합격을 통해서 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일반적인 행정직이 아니라 공안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모두 사법경찰 신분이 부여가 되고 이렇게 사법경찰 신분증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외국인에 대한 정말 모든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공항의 범주에서만 놓고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과, 출입국 심사 도중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승객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과, 국제 테러 분자 등 범죄자 같은 이제 위험한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위해의 여지가 있는 승객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탑승을 제한하는 정보 분석과 또 승객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과 사증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감식해내는 감식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중에 재심과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심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부서의 특성상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능통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중국어 학과 졸업생이라는 점 덕분에 이제 운 좋게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재심과의 주 업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인터뷰 결과 뭐 위해의 여지가 있거나 입국 목적을 소명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입국 불허를 받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이제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외국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관련 지침이나 법률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일단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중국어가 필요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역 없이 이제 저 혼자서 이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직렬 특성상 유학 휴직이 굉장히 자유롭고 지원도 많이 되는 편이라서 실제로 유학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교대 근무 시간이 긴 만큼 쉬는 날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자기 계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회사 다니다 보면 아침마다 이제 출근 복장 고르느라고 바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근무시에 이렇게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옷 걱정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공무원을 고민 중이시라면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중국어 교재 컨텐츠 생성 업무에 있어서 중국어 실력 자체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중국어 지식을 어떻게 교재에 풀어서 쓸 수 있느냐. 이것을 썼을 때 과연 이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적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쪽 분야를 생각하시고 있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은 중국어 실력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는 중국어 지식을 남한테 설명해 보는 연습을 좀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예를 뭐 과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중국어 강사를 능력이 된다면 중국어 강사를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남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중국어학과 출신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중국어를 잊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교재 콘텐츠 생산이기 때문에 직접 중국어 교재를 만들고 지문 문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중국어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중국어 어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문화적으로 맞는 것인지도 지속적으로 검수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전공 지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중국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좀 큰 장점으로 작용하겠네요. 다만 단점이라면 조금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무래도 사회에 진출하다 보면은 이직을 할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이 업계가 아니라 다른 일에 몸담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있는 능력이라고 결국엔 중국어거든요. 그 메인 베이스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겠죠. 좀 단적으로 말하면 이직풀이 좁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이게 중국어를 메인으로, 이게 과연 중국어를 공부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저 같은 이제 실제 중국어를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좋은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저처럼 중국어를 메인으로 삼고 이제 하나의 업으로 삼았을 때의 전망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중국어과를 다니되 복수 전공을 선택하셔가지고 다른 업계로 진출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어를 이제 업으로 삼아서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뭐 교재 개발을 한다든가 강사로 나갔을 때,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업무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생겨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거나 중국어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메인 베이스가 중국어면은 그만큼 업무에 있어서 좀 큰 능력을 발휘하기 쉽겠죠? 다만 이게 과연 모든 업계에 통용되느냐 하면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업 쪽으로 간다고 해도 영업에 관련된 지식을 알아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쪽을 판매를 한다. 그럼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중국어거든요. 중국어가 결국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중국어를 어디까지나 업무의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면은 그렇게 큰 장점이 있진 않아요, 사실. 만약 중국어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업무에 사용하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저는 어디까지나 항상 복수 전공을 추천하는 쪽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그게 업무의 메인이 되긴 힘들거든요. 저 같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두 저처럼 이렇게 이쪽 분야로 가시거나 중국어를 활용하는 분야로 가실 수는 없을 테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분야의 지식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습득하시고,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된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게 저로서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격증은 굉장히 열심히 땄었던 것 같습니다. 뭐 HSKK, 뭐 HSK, 오픽, 토익, 그 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한자 자격증, 뭐 한국사 등등 필수 자격증들은 대부분 따놓았었고요. 공자학원 장학생 제통해서 중국 유학도 다녀왔었고, 교내 중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고, 그 외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 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 시험은 스펙이라는 것이 중요치 않기 때문에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였고, 근무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출입국 공무원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이제 저희 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그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주로 영통 중심 상가에서 이제 새벽까지 술을 많이 마시곤 했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건물을 보면서 저긴 무슨 일을 하는 곳이길래 이 시간까지 이제 불이 켜져 있지? 하면서 이제 검색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출입국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공무원을 장래희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출입국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알면 알수록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공무원 업무와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했고,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 중국어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공항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까지 수료를 마치고 따로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공시 준비를 시작하였고, 정말 운 좋게 바로 이제 합격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1년 동안 공시를 준비했는데요. 본가가 지방이라 따로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싫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합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당시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막 인스타 같은 SNS도 모두 탈퇴하고 1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또한 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준비했고요. 근처에 뭐 거주하는 필기 합격자들과 이제 같이 스터디 꾸려서 모의 면접 연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재학 시절 이제 방학 때마다 학과에서 진행하는 전공 연수에 참여했었는데요. 책으로만 배웠던 중국어를 직접 적용해 보면서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던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공 연수가 중단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상황이 좋아져서 전공 연수가 다시 재개된다면 꼭 한 번쯤 이제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최종 면접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전공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이제 노상균 교수님의 중국 고전 시가 강독이라는 수업입니다. 최종 면접 당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 포부를 말해보라 하셔서 중국 고전 시가 강독에서 배웠던 이제 왕지원의 등관 장르를 중국어로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노상균 교수님께서 이제 등관 장르가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암기해뒀던 건데 면접관 분들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 고전 시가를 공부해 두시면 분명히 어디에서든 도움이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꼭 수강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이제 욕심껏 두 개 모두 준비하고 싶었었는데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자 욕심내시다가 이제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친 분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묵격을 해가지고 저도 빠르게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시험에만 집중했습니다. 생각보다 공무원 시험 분량이 이제 상당히 많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제 공기업 준비를 이제 동시에 했다면 공무원 시험에도 이제 한 번에 합격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강점이라고 하면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점? 사실 이제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게 이제 요즘 세상에 뭐 강점이냐 뭐 중국어 배운 사람 널리고 널렸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 주변만 봐도 이제 비전공자로서 뭐 HSK 5급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중국어를 필요하는 업무가 이제 그만큼 많기도 하고요. 이제 중국어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주변에서 본 바로는 이제 HSK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스피킹을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가 않기 때문에 회화를 열심히 하신다면 취업 시장에서도 충분히 강점으로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하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들이 많다는 건데 과연 이런 경험이 도움이 될까 싶은 것들도 이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인생의 기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후배님들께서도 기회만 되신다면 이제 무엇이든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제가 중국어 교재 개발 쪽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HSK 6급이겠죠. 그리고
HSK 6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고득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270에서 한 280 사이 그 정도를 받았는데 사실 이 업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업계에 들어오실 거면은 사실 240만 넘겨도 업계에서 일하시는 데는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각자 맞는 분야가 다르고 예를 들어 초급 교재, 중급 교재, 고급 교재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 있고 그 안에서도 기본서, 회화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급은 물론 필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전국에서 1%에 들어야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 240에서 250 정도만 넘겨도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준비한 거는 이제 ITT라고 자격증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통역 번역 자격증이에요. 근데 제가 취득한 게 ITT 전문 번역 2급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저도 좀 여러분이랑 비슷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번역 자격증이나 따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실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기업에서 몇 번 면접을 봤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면접관 분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고 이게 실제 기업 직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졸업 전에 제가 2019년도 7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1년 정도 계속 중국어 통역 업무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실무 경험이 이런 쪽에 들어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약 취업할 스펙을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무엇을 준비해야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목표로 하시는 기업이나 분야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업계에서 인턴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시거나 그에 관련된 업무를 조금이라도 수행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이제 경력 있는 신입, 중고 신입 구한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러하거든요. 그러니 학교 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뭐 방학이든 아니면 남는 시간을 써서라든 조금이라도 인턴 경험이나 실무 경험을 쌓아놓으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답하기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특기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이제 중국어 특기생이 지금도 학교에 아마 남아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중국어를 배웠고 이게 일종의 생존 중국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중국어 어법을 처음 배웠어요. 근데 제가 학교 생활 좀 열심히 하진 않아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막 남아있지 않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중국어 어법을 배운 건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우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어 어법이나 공부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처음으로는 중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실전 중국어를 배우기에 가장 좋고 만약 내가 어법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용현대 한어 중국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중국어 문법의 베이스가 되는 책 중 하나인데 그것을 배운다면은 이제 중국어의 구조가 좀 더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제가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바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책을 보신다면 어법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이고 회화를 공부하실 거면은 중국인 친구를 사귀어라.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중국 드라마나 요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 watch나 중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 자기가 좀 더 수준이 된다. 그런 중국 신문을 읽으시는 게 신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리고 만약 중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 또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인 커뮤니티를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인 그 펀더사의 한국어라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뭐 친구를 구하셔서 뭐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하셔도 되고 좀 그러한 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나 경험담에 의거하여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때 그 흔히 말하는 아싸였어요, 완전히. 이제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친구를 막 사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4년 내내 사실 친구가 없어요, 저는 대학교 친구가 아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 대학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다 하면은 같은 학과 친구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대학교 4년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집만 반복했고 학교 생활도 하지 않고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다면 비슷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 간다면은 다시 한번 좀 놀고 친구들 사귀면서 놀고 그런 대학 생활 좀 보내고 싶긴 하네요. 음. 전공 수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일단 중국어 어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남아 있진 않지만 만약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셨다면은 이 업계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국 기본적인 베이스 대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나 이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들의 기본 베이스는 골자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법적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놓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지문 문제 직접적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HSK 공부해 보시면은 지금 모의고사 문제나 그런 것들이 다 저희 같은 연구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문화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러한 지문 문제 주제 등에 대해서 실제 대학교 수업에서 중국의 문화나 중국의 경제 이런 것을 알려주잖아요, 전공 수업에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배경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와 같은 좀 특수한 케이스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경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일단은 근데 6 급을 베이스가 되려면은 이제 저 같은 중국어 특기생들을 제외하면 다 중국어학과에 진학하셔서 처음 중국어를 배우신 거였잖아요. 6급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일단 4 급에서 먼저 어법을 먼저 다져 놓으시고 5 급에서 작문을 연습하시고 짧은 문장의 연습을 하시고 6 급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중국 관련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 놔야 돼요. 단순히 독해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이제 스킬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토익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스킬로는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6 급에서 보통 이제 고득점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듣기 독해는 그래도 막 한 70점, 80점 나와 가지고 140에서 160을 기본으로 깔아 놨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쓰기를 한 70점만 맞아도 한 220에서 240 가까이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쓰기에서 보통 나오시면 한 30에서 한 50 정도 나오셔요. 쓰기가 어려워서. 쓰기를 최대한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쓰기가 아니에요, HSK 6급은. HSK 6급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HSK 6급 지문이 쓰기 지문이 한 1000자 정도의 지문을 주고 그걸 10분 동안 외운 다음에 그다음에 400자 정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어 쓰기 능력 외에도 암기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1000자짜리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공부하시려면 결국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쌓여야 될 것이고 물론 어디까지나 그러한 4급, 5급에서 중국어 기초를 다져놨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면 결국엔 단어 싸움이에요. 거기에 고득점을 노리고 싶으시다면은 중국의 요즘 최근 이슈나 유명한 그런 이솝우화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중국 근대나 아니면 현대 유명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국어로라도 조금이라도 읽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어문 계열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매일 중국어를 알차게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으니까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이 계시다면요. 아마 지금 그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힘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외로웠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 누구와도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니까요.
절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사람이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해요. 중국어학과에서 이제 중국어라는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쪽을 취직해가지고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풀도 좁고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다른 일반적인 제조업계나 아니면은 이런 일반 대기업처럼 그렇게 좀 전망이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 준비로 많이 고생하시겠지만 만약 능력이 된다면은 조금이라도 이른 시기에 중국어 외에 다른 지식 또한 공부하여 가지고 기업으로 취직하실 거라면은 실질적인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전공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면은 앞으로 취업 시장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취업난인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